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 해 동안 1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또 아낀다면서 또 버리는 이런 이중성,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임채원 교수 그리고 이정호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최근에 그 익산에서 이 동물이 유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뉴스에서 다룬 내용 같이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앞에 있는 낡은 의류 수거함. 지난 9일 아파트 주민 A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아지 소리가 아닌데 그 의류 수거함 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헥헥거리는 게 크게. 강아지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119 신고를 하고. 안에서 발견된 건 하얀색 말티즈 한 마리. 오랜 시간 그 의류 수거함 안에 있다 보니까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더 갔을 테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죽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거함 안으로 떨어질 때 골반이 부러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폐에 물도 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익산 여산파출소 앞에선 주인이 버리고 간 6개월 된 푸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사람 휴가 가자고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언제는 내 새끼라면서요. 내 새끼고 내 아이라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로 위에다가 그냥 무책임하게 갖다 버리는지. 지난해 전북의 유기견 가운데 등록이 된 개는 17%밖에 되지 않아서 반려동물 등록제도 유기견을 막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의 사례를 보셨는데 이정호 수장께서도 저렇게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거나 또 구조한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목줄이 예. 그 어렸을 때 목줄채 버려져 가지고 예.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목줄이 계속 조여 들어간 거예요. 구조 당시에 그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입양 단계까지 목에 심한 상처가 있군요. 예, 너무 심해가지고 3시간에 거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구조 후 3일 후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새끼들까지 같이 그 입양 단계 준비되어 있고 이 밑에 아이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그 여름에 문이 닫힌 채 그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의 그 갑갑한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예, 우리 반려견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예, 저희는 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 교수께서도 이렇게 그 유기된 사례 또 보호한 경우 꽤 좀 있으시죠? 네, 저희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전주시 동물복지 마스터 플랜을 그 그러셨더군요. 계획을, 예.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송제에서 리트리비어를 포함해서 6마리를 구조를 했는데요. 그 오송제에서 구조를 해가지고 오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으로 입양을 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이 갑자기 그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관리할 수가 없어갖고 6마리를 그 관리를 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국내 입양이 됐고 나머지는 다 미국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관에 가깝죠. 개하고 고양이를 포함해서 한 110마리 정도를 갖다가 그 구조를 해서 예. 국내 그 동물 관련 그 단체들이 많이 그 입양 그 관리를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많이 입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일부는 그 미국으로 입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뭐 서울에 계시는 그 Save the Korea라는 그 구조 단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다양한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사례 또 그리고 보호, 구조 사례가 있는 것 같군요. 동물 유기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함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전주시의 경우에 동물 유기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전주시에서만 2013년도에 1,550마리 정도의 동물이 유기가 됐습니다. 약간 움푹짐푹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2017년도에 1,800마리까지 와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2017년도에 10만 마리 정도 됩니다. 다음 볼까요? 예, 동물 종류별로 나타낸 건데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개가 72%로 가장 많고 고양이는 26%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요. 다음 볼까요? 유기동물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하는 형태를 나타낸 건데 인도, 분양, 기증, 또 자연사, 안락사, 보호 중 이런 형태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임채용 교수님께. 자연사와 안락사 되는 비중이 절반 정도 가까이 됩니다. 꽤 많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의 동물 보호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주시 경우에 10개 동물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으로 전주를 제외하고 다른데 군 단위로 가면은 이제 한 수의사가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가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아까도 잠깐 보여줬지만은 한 4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의 유기견 관련 인력은 단 1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주만 해도 2명이 그걸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그런 자연 폐사, 안락사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호 조치가 됐을 때 워낙 이제 그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병을 얻어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하다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면 이제 안락사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것은 주인에게 가는 비율이 10% 조금 넘는 경우입니다. 주인 결국 못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인을 찾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요, 버려지는 애가 많고요.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는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나머지는 버려지는 경우입니다. 버려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못 찾아주는 거죠. 예. 그나마 입양이 되는 경우가 30% 정도 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입양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찾기는 쉽습니까? 저희가 일단 구조를 하고 나서 각종 SNS나 봉사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입양을 많이 하려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중개 역할을 동물보호센터나 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물을 결국 이제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인에게 못 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동물이 이렇게 유기가 많아지는 것은 일단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서일 테고 그 외에 또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실 동물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동물 보호법이 강화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많은 등록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은 또 한 가지 가설을 얘기하자면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버리기 때문에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유기견이 많아지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우리나라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구입 상황을 보면은 그걸 유추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반려 인구가 반려동물을 어떤 데서 구입을 하는가 하면 이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받는 것이 약 44%입니다. 그다음에 유료로 받는 것이 한 20% 정도, 펫샵이 한 21%, 그다음에 인터넷 구입도 하잖아요. 한 6%고, 그다음에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은 약 4% 정도,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펫샵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 역학관계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인한테 동물을 얻었다 하면은 지인도 지속적으로 그 동물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펫샵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실증이 날 때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유기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쉽게 구입하기 때문에 쉽게 버린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쉽게 구입을 하기도 하고 쉽게 구입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분변도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털도 날릴 것이고 그다음에 뭐 층간소음 요즘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들이 그 짖거나 아니면은 뭐 또 개가 뭐 상대 어떤 사람을 문다든가 예.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버리기가 쉽게 되는 거죠. 예.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정호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막 제가 버리는 이유를? 사례를 보니까요. 저희 이제 보호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사례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많은 사례는 자녀들이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장난감처럼 사줘요. 장난감. 예, 장난감처럼 준비 없이 구매를 하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증 나면은 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예. 너무 비싸니까 병들고 늙고 그러면은 또 갖다 유기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이 생명체라는 인식 없이 그러면 애완물. 예, 처음에 예. 그 샵에서 구매할 때는 작고 이쁘니까 일단 사요. 예. 구매를 해서 좀 크면은 이제 뭐 말썽도 많이 피우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하니까 또 갖다 버리고 또 사면 된다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요. 비싸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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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그 또 갖다 유기하고 이런 예.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도 그 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동물 복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된 유럽에서는 그 우리나라 법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 복지가 아주 발달된 그런 유럽형 그 법률을 보면은 인간과 물건이 아니고 인간과 동물과 물건으로 해서 그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동물들을 갖다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예. 그 보호받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인간과 물건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인간, 네. 동물, 물건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유럽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 유기와 관련된 대책이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동물 등록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2015년도에 97만 마리가 등록됐던 것이 2017년도에는 117만 마리로 좀 늘었습니다. 한 20만 마리 증가했군요. 2014년도부터 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2017년도 보면 117만 마리인데 저게 지금 전체 동물의 몇 %나 돼 있다고 추산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전체 동물에는 약 16%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 정도. 예, 그다음에 예. 가구수로 따지면은 약 33%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등록이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죠.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예. 등록 이렇게 부족한 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 보호소에 월 평균 100마리 유기견이 구조돼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100마리요. 예. 근데 거기에 그 등록돼 있는 개체 수는 3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마리 중 3마리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예. 등록된 그 유기견 같은 경우는 이제 견주를 찾아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근데 그 3마리 중에서도 2마리는 견주와 통화를 해서 다시 찾아주는 경우고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뭐 그런 경우 뭐 강아지를 키운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답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지금 등록제 의무화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의무화가 아닙니다. 이게. 법률상은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22일부터 예. 일단 그 등록제라 하면은 생후 3개월 되면 예, 이상인 개는 무조건 그 시군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을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 애완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견주에게 책임감을 그 높여서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뭐 지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1차 뭐 20만 원, 예. 뭐 2차 20만 원, 예. 3차 60만 원 그 과태료가 예. 부과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왜 등록이 잘 되지 않는가 물어보면은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 홍보가 좀 덜 돼 있다. 예, 그 답변이 한 31%, 그다음에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약 40%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하다. 약 예. 20%.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도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 예.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등록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도시보다는 그 촌으로 갈수록 훨씬 더 등록률이 적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그 개에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고양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라북도는 남원과 정읍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등록률 높이려면 아주 홍보도 부족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식 개선도 중요할 테고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처벌 규정 강화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처벌도 더 강하게 해야 되지만요. 예. 등록된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 병원비가 예. 너무 가다하게 비싸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 30% 정도 할인을 해주는 예. 그런 등록되는 경우에 예, 등록했을 경우에는 예. 병원비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 유기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거의 보호소에 들어온 애들 그 보면은 한 50% 정도가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등록을 좀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등록을 한 개체는 그 병원비를 좀 정부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지금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요. 그 내장형 칩을 예, 예. 하고 외장형 칩도 있습니다. 예, 예.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목을 타는 인식표가 있는데요. 그 내장형이라 하면 몸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유기가 되었을 때, 유실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외장형이나 아니면은 인식표를 통해서 목걸이를 건다면 이것은 아무 때나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주시 마스터 플랜에도 강하게 그 요구를 했는데 예. 앞으로 외장형 예. 아니면은 인식표가 아니고 전체 내장형으로 동물을 해야 된다. 내장형으로 예. 완벽히 바꾸면 유기동물은 매우 급격하게 없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장형의 경우는 이게 뭐 변조시킨다거나 뭐 없애버린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혹시 동물을 이렇게 팔고자 하는 걸 판매를 하는 분들에게 판매를 할 때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런 법은 혹시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펫샵에서 그 뭐 3개월 이상인 그 동물의 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펫샵에서는 보통 아주 더 적을 때, 더 생후 한 2개월, 그러니까 좀 더 그 상품성이 높을 때, 그때 이제 펫샵에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연령을 낮춰서 예. 그 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 예. 또 하나는 펫샵에 3개월 이상인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등록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뭐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동물 보호 시설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료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동물보호센터 전라북도의 현황을 나타낸 건데 전라북도에 27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 인력 21명, 한 곳당 한 2명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운영 비용이 3억 9,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현황은 이정호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실감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저 자료로만 보면.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개체 수당 그 10만 원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올 상반기에 벌써 600마리가 넘어가가지고 예. 그 예산은 벌써 다 소진된 상황이고요. 예. 저희 보호소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안락사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저예산으로 안락사를 안 하고 개인 사비하고 봉사자들의 그 후원으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데 예. 그 너무 어렵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충분한 인력, 충분한 예산이 일단은 절실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 충분한 예산만 있으면은 안락사도 안 하고 예. 충분하게
한 70%까지 입양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보고 예, 있거든요. 예. 좀 더 장기간 보호를 하고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아까 여기 사례처럼 보면은 여기 지금 강아지가 들어오자마자 3일 뒤에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기준이 14일 뒤에 안락사라고 하면은 이 뭐 새끼들은 젖 먹다가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최소 3개월 이상 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입양을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이 선진국의 반려동물 선진국의 사례를 좀 참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반려동물 문화에 관해서 저희보다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본, 미국, 독일의 사례인데요. 동물 등록제와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동물 등록이 의무 등록이냐 아니냐 여부에 관련해서 일본과 독일은 의무화되어 있고요. 미국은 의무 자율, 약간 주마다 다른 경우로 여겨지는데요. 처벌 규정, 독일은 세금 포탈죄가 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관해서 안락사인데요. 미국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노킬, 그러니까 안락사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유기시의 처벌, 독일 3천만 원 됩니다. 독일의 경우가 가장 강력하다고 느껴지는데 세금 포탈죄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을 구입하게 되면 집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을 그 키울 때 세금을 내는 나라가 독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세금 포탈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아마도 정의당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정의당에서도 이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독일과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독일 특히 이제 유럽에 이런 그 아주 강한 그 동물 보호법이 있어서 이런 유기를 좀 방지하는 방법을 좀 발달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어디 미국이나 어떤 경우에는 노킬이라고 저기 써져 있는데 그 유기된 동물을 갖다가 안락사제로를 그 목표로 하는 그런 보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중요한 것은 동물 유기를 없도록 줄이는 일이겠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일단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도만 지목하신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족을 맞아들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 상품처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는 충분한 교육,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결국 인식 개선과 연결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임채원 교수님. 예, 지금 제가 그 전라북도 데이터를 보니까 김제가 자연사를 80%로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데이터지만 익산이나 군산도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그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걸로 제가 예측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물 보호소를 시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그 위탁을 하든 간에 위탁이 된다면 정말로 검증된 그런 단체에 맡겨야만 예.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뭐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일단 아까도 그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시 경우에는 생태 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동물들과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행정력,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그 지역 사회로 발전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그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간디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